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탄력을 받나라는 오늘 보도들이 많습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한 장관 취임 직후 시기와 굉장히 겹쳐서 묘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찍어서 강제로 사람을 잘랐다, 나가게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제기했고 결국 검찰은 당시 백운규 전 장관이 이렇게 인사 강요를 한 배경에는 원전,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결국은 탈원전 비리 의혹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정권 임명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 고발당했죠. 이미 몇 년 전에 고발당했어요. 3년 4개월 만에. 어제 자택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출신 변호사,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취임 후 동부지검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상징적.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한 장면입니다. 모 대학교에 백운규 전 장관의 사무실이 있죠. 백운규 교수 연구실이라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이게 3년 4개월 만이에요. 현아람 변호사님, 네. 진적에 고발당했고 사실은 비슷한 사례로 보통 정치권에서 분류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부당한 사퇴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뭐 환경부 사건을 보고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은 뭐 이렇게 참을성이 많습니까? 3년이나 이걸 묵혀줍니까? 그리고 환경부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논리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 이런 거는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자르고 뭐하고 하는데 청와대 결재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게 발전자 회사 이런 큼직큼직한 것들이에요. 여기는 윗선의 결재 없이는 장관이 함부로 못 자르는 정도의 중책들입니다. 윗선이라 하면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지금 백운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던 이유들은 백운규 장관을 털기 시작하면 결국 윗선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저는 검찰도 지금까지 뭉갰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한동훈 장관 취임 이틀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거든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을 좀 비판하는 이유죠. 똑같은 블랙리스트인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아주 마구잡이로 빨리 하고 똑같은 사안인데 산자부 장관 리스트는 결국에는 그 말하자면 최이봉 그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고리라든지 원전 문제라든지 또 다른 아주 핵심적인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 아까 말씀 천하람 그 위원장 말한 대로 예컨대 중요한 뭐 발전사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입김을 눈치를 보고서 늦췄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구 정권을 그냥 겨냥한 듯한 이렇게 말하자면 보복 검찰 수사를 한 듯한 이런 어떤 오해를 받기 딱 좋거든요. 또 시점상으로도 한동훈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러니까 누가 시켰느냐 할 것 없이 바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그 경기 남부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경찰청장의 새로운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그동안에 묵혀놨던 수사를 일대로 같이 하다 보니까 검찰, 경찰 신나게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6월 1일 선거 앞두고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마치 울산 문제도 시장 문제도 거의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돌이켜 보면 그게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경찰 검찰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었느냐 시비를 붙게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사안을 보면서 굉장히 두 가지 관점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여당과 민주당 야당의 시각도 딱 그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주요 수사 문재인 정부에서 묵혔냐, 뭘 그리 묵혔냐 라는 문제의식이 강하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바뀌니까 신났네? 정권 바뀌자마자 뭘 전격적이냐 보복이냐 이 두 가지 시선. 전용교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정권 바뀌고 나니까 보복 수사라는 시각은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갑자기 전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갔던 내용 속에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보복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참 다른 측면에서 봤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해놓은 임기가 남은 공직자들한테 사퇴를 강요를 했었죠. 그러면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지켜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해놓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정권 말기에 국민의회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알박기 인사하지 말아라. 알박기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임기를 남겨놓지 말라라고 강요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봤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같은 잣대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의견 치열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